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승입니다. 자, 설날 잘 보내셨죠? 이제 설날도 지나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 77페이지 제3장 토지 이동 여기 할 차례죠. 자, 기본서 77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오늘 77이네요. 77. 자, 77페이지 토지 이동. 요걸 한번 보시죠. 자,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았죠. 토지 이동이란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토지 이동입니다. 자, 이 토지의 표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소재가 있고요. 지번. 자, 지목이 있고요.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정해 보자고요. 바로 지번 변경이라는 게 있네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지번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지목 변경은 어떻게 될 건가? 대표적으로 이제 분할은 어떻게 될 건가? 분할은 토지 이동 사유냐 기냐 아니냐. 합병과 관련돼서 합병.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자 변경. 요 5개 가지고 우리 토지 이동 사유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지번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왜? 지번이라는 것은 요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지번 변경 토지 이동 사유가 되고요. 자,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그럼 분할은 어떻습니까?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저 아니라는 사람이 있나요? 기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시죠.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면적, 경계, 좌표죠. 그럼 결론적으로 면적과 경계, 좌표는 무슨 이동이다? 대표적으로 토지 표시상으로서 토지 이동이다. 자, 합병과 관련돼서도 토지 이동이죠. 그럼 소유자 변경은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죠. 그러면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래서 25대 출제된 기출문제가 바로 이 문제 형태죠. 그러면 우리는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 외울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한 개념을 따져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77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 줄자 걸어놓고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래서 새로이 이동하는 것, 새로이 정하는 것이죠. 또는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자, 토지가 표시가 아닌 소유자 변동이나 소유자 주소 변경, 권리 주체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거는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77페이지에서 꼭 정리해 줄 거는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의 개념. 이걸 한번 숙제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뒤에 확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 신규 등록. 2번에 분할. 3번에 지목 변경. 4번은 등록 전환. 5번에 소유자 변경. 이런 형태가 바로 대표적으로 25의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빠져서 새로이 정한다. 대표적으로 무슨 등록이 있죠? 새로이 정한다. 신규 등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신이죠. 신이라는 것은 새로울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 되죠.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새로울 신, 바로 등기부라는 게 없죠. 그러면 등기부는 첨부 서류에서 제외된다라는 게 하나의 논점이 되고요. 자, 그러면 청량성가도도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청량성가도 이것도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자, 신규 등록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제출제된다면 이런 측면에서 신규 등록을 딱 정리해서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딱 우리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자, 신규 등록의 논점은 등기부 X, 청량성가도 X, 올해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 두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 이것도 논점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저절로 익혀져요. 자, 그러면 79페이지 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기본서 79페이지 가로 3번의 신청입니다. 자, 신청과 관련돼서 60일이죠.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자,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유의 사본, 서류의 사본에 대해서 특히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등기부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박스의 옆에다가 대표적으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 바로 등기부와 청량성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좀 확인해 두시고요. 또 하나 하게 줄 거는 처리 절차와 관련돼서 거기 1번이 있어요. 그래서 처리 절차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 별표 새겨놓고 신규 등록은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 사유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1번만 하게 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그러면 본능적으로 신규 등록 톡 찔러면 자, 핵심은 콕콕 찔러요. 그러면 신규 등록에서 신차를 콕 찔러요. 그러면 등기부 청량성가도 X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된다. 요 정도만 확인해놔도 우리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찾아요. 등기 촉탁이라는 걸 먼저 찾는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 몇 번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3번이 있네. 그러면 요거는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 등록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등록전환 그러면 일단은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우리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일단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자, 임에서 토로 가는 거네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임토로 가는 것만 등록전환이 됩니다. 자, 토에서 힘으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니에요.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 줄 거는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특히 수반하지 않는 측면에 이 측면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별표가 논점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 허용 범위 우리 임에서 토로 갈 때 등록 전환을 할 때 지적 측량을 하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 이내냐 이내는 어떻게 할 건가? 허용 범위 초과입니다. 허용 범위는 임에서 토로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죠. 자, 임에서 토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170제곱미터인데 청량이 없다더니 170 0.356이죠.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그러면 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되고요.
자, 임에서 돌아가니까 170에서 만약에 자, 측량을 했더니 이번에는 250제곱미터라고 생각해봐요. 오차 범위를 초과했죠. 그러면 자, 요걸 말소하고 요렇게 250을 측정하고 요렇게 말소하고 임에서 돌아갑니다. 요게 바로 대표적인 누가 해주느냐. 자, 측량 성과도라는 결과물에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죠. 그래서 허용 범위 초과다. 대표적인 무슨 증정이 된다. 바로 직권 정정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많이 틀리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논점을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요 두 가지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와 관련돼서 80페이지네요. 자,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요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대상과 관련돼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확인해 줄 게 있어요. 자, 임야를 한자로 건치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산이 되죠. 대표적으로 산지관리법이라는 포인트를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2번에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여러분 X가 돼요.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 한번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대부분 토지가 줄쳐놓고 대다 형광펜 딱 쳐놔요. 자, 니은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줄쳐놓고 사동그라미. 자, 이것의 도시군 관리 계획선 줄쳐놓고 도자 동그라미 써놓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자, 도사 이렇게 돼서 자, 대도사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대라는 것은 뭡니까? 삼행시자오죠.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것. 그래서 앞으로 대라는 것은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것. 그걸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처리 절차 관련돼서 가로 4번의 처리 절차 맨 밑에 80페이지 바로 처리 절차 2번이 있어요. 자,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다. 그게 형광펜 쳐놓고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이제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허용 범위 초과 줄쳐놓고 대표적인 그 밑에 직권 정정. 이거는 15회 때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허용 범위 이내와 허용 범위 초과는 우리 등록 전환에서 독자적 문제가 출제될 때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 전환이 왜 우리 형님들은 등록 전환만 보면 덜덜 떠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자,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대도사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허용 범위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대표적인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자, 그렇다면 요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요거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우리 눈으로 익혀 두셔야 됩니다. 등록 전환에 대해서는 나머지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등록 전환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자, 80페이지입니다. 자,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분할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예, 갑 마음.
그대로 가져가세요. 끝마음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60일 신청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 건가? 원칙과 예외적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뭡니까? 60일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예외적으로 60일 제한이 있다라는 거네. 이때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임의적이라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의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요거와 관련돼서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라는 것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표현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무적이다. 그러면 요거는 분할을 신청하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잡아둘 거는 요걸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뭐에 대해서? 요거 예외적 측면에서. 요게 이제 우리 형님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 예외적 측면을 찾아서 우리 분할과 관련돼서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일단 한번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81페이지네. 자, 거기 가로 2번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고자 한 경우, 바로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때는 분할과 관련돼서 신청할 수 있다. 내용과 관련돼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정한 경우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요와 관련돼서는 특히 2번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해놓고요. 자, 3번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3번이 바로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저 예적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동기부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강호동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강호동이가 뭡니까? 실험섬으로서 참 돈 많이 벌었죠. 나름대로. 근데 이제 우리 강호동이가 어떤 측면에서 자, 백정이라는 체인점을 했었고요. 토지에 대해서 약간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됩니다. 자, 인기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투잡서를 해줘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땅이 넓으니까 주차장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차장. 그러면 법상 지목이 하나 돼 있고 사실상 지목이 하나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강호동의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필지? 바로 한 필지죠. 일부가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형질 변경을 가져왔죠. 그러면 형질 변경 시, 이때는 형질 변경 시, 이때는 60일의 신청 의무가 있다라는 거. 왜 그러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필지에는 몇 개? 1지목. 일필 일목의 원칙을, 이것들은 일목의 원칙을 대표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할과 관련돼서 이걸 꼭 잡아라. 그러면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자, 일부가 흔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자, 그렇다면 82페이지 가서 특히 2번에 대해서.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82페이지. 자,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자리에다 형광펜 쳐놓고요. 대표적으로 형질 변경, 형광펜 쳐놓고 60일. 그 다음에 끝에 지적소관청의 토지 분할을 신청,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그러면 형질 변경은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이거든. 이 경우 지목 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82페이지 분할에 대해서 가장 큰 논점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에는 자연스럽게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의 논점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등록 전환에서 이제 대도사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분할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 82페이지 하단에 4번에 뭐가 나와요? 합병이 나오게 되네요. 합병입니다. 자, 합병과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몇 필지? 자, 한 필지죠. 몇 필지? 두 필지. 이거는 갑입니다. 이거는 을이죠. 자, 이 두 필지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갑이네요.
아마 합병할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동일성이 되네. 자, 몇 필지죠? 세 필지네요. 이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집안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연속성이라는 거네. 이때 연속성은 뭐의 연속성을 이야기한다? 집안의 연속성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병에서 하나의 논점은 결론적으로 바로 합병의 승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합병의 승립 요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성이 됩니다. 일단은 연속성이 되겠죠. 이때 연속성은 지번이 아니라 지반입니다. 지반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합병의 승립 요건을 잡아라. 여기 이제 하나의 합병의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필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두 필지를 이렇게 한 필지로 합한다. 그러면 합병하고 하나하고는 누구 마음이죠? 예, 감 마음이라는 거네. 그럼 각과 관련돼서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그럼 또 하나의 논점이 하나 탄생하게 되네요. 며칠? 60일과 관련돼서 60일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거네. 그럼 이때는 임의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임의적. 자, A적 측면으로서 요거는 자, 60일 제한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의무적 분할,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가 되네.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는 12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암기하는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꼭 정리해 두라는 겁니다. 자, 합병이란. 합병이란 자 82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그러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오른쪽 가로 2번에 정리가 됐네. 그러면 이걸 반대해서 가면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 성이다? 연속성이라는 걸 기억해 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1번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니까 합병할 수 없죠. 해당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는 토지인 경우 자 동일성이 이배되죠. 3번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척척이 서로 다르되 합병할 수 없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분 부여지 서로 다르되 합병이 불가능하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되 합병하는 각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않을 것. 자, 합병하는 토지의 다음에 등기, 외에 등기가 있는 경우. 자, 소유권,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일단 영익물권 길이는 합병이 가능하다. 일단 니은을 꼭 기억해둬야 돼요. 니은하고 디귿 쪽에다 초점을 맞춰놔야 됩니다. 니은과 디귿을 우리가 정리해보죠. 자, 니은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니은 길. 자, 길이 없어요. 자, 길이 없으면 뭡니까? 대표적으로 맹지네요. 맹지. 맹지에서 뭐가 탄생해요? 바로 지역권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역권이다. 이 여기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 자, 서비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 지칭하느냐? 바로 편익을 지칭해요. 편익이라는 것은 바로 길이겠죠. 그래서 길. 자, 그러면 우리 역하면 서비스, 그 다음에 편익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 이제 갑토지가 있고요. 여기 월토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건물을 하나 짓고 갑도 졌다고 생각해보죠. 맹지입니다. 그러면 길이 이 토지에 대해서는 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할 요자, 요벽지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길이를 하나 내두세요. 그래서 길이 올라탔네. 그래서 이 성자라는 것은 줄성자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성역지. 자, 여기라는 것은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받는 토지가 되겠죠.
자, 성역지라는 것은 주는 토지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편익을 받는 토지가 여역지가 되고 편익을 주는 토지가 뭐가 됩니까? 성역지가 되죠. 그러면 길을 받는 토지는 뭐예요? 이거는 전부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전부여야 되고요. 성역지에 대해서는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일부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죠. 성역지라는 것은 요거는 자, 여역지가 요게 요니까 요게 이제 자기 토지죠. 그래서 자기 토지. 요거는 타인 토지죠. 그래서 타인 토지. 그럼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가 대표적인 지역권이라는 거네. 자, 이렇게 하니까 지역이라는 게 보여야 되고요. 여기에 보이면 역걸로 하니까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의 대상은 여역지와 성역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받는 토지, 주는 토지. 그러면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다. 그러면 이걸 좀 활용해 먹어야 돼요.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A 토지도 갑, B 토지도 갑이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일단 동일하죠. 근데 여기 이제 A 필지의 전세권이 전부 설정이 되어 있고 여역지 지역권이 전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자,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한다면 요거는 전세권 일부가 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역지 지역권 일부, 요거는 안 되죠. 왜? 여역지 지역권은 반드시 전부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에 대해서?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죠. 자, 여역지 지역권에 대해서는 합병이 불가능하다. 합병 불가능. 자, 성역지 지역권에 대해서는 합병이 가능하다. 성역지 지역권 이렇게 돼서 합병 가능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성역지 요걸 하나 잡아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디귿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여기 갑이,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일단은, 자, 저당권에 대해서는 합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출발점, 스타트가 동일해요. 출발점. 자,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도 저당권, 스타트가 동일하죠. 등기 원인도 동일하네. 접수번호도 동일하네.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 그래서 여기에 출발 두 개죠. 그래서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합병이 가능하고 합병 가능.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 공동저당, 이거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적 공동저당은 안 됩니다. 추가적 공동저당은 X.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이렇게 이제 의미. 자, 그러면 여기는 동일한 등기 원인, 동일한 접수번호. 요게 바로, 자, 동일한 원인. 요게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역권에 대해서 길이 없으면 명지.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 편의 길이 되죠. 자, 그래서 여역지와 성역지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거. 니은과 디귿 조심해야 되죠. 그럼 8번에 A 조건이 있어요. 8번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강호동이가 아까 뭡니까? 대를 했죠. 그래서 분할을 해서 주차장을 해봤습니다. 자, 주차장을 해봤더니 주차장이 너무나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라서 주차장을 확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할 신청과 동시에,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요.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 바로 이때는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런 의미를 연결하게 돼요. 그러면 합병하고자 합병과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합병하는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 동시에 이게 포인트가 되죠. 이때는 합병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만 이 경우에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는 합병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뭐다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슨 성입니까? 자,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자, 7번에. 자, 83페이지 7번에 동그라미 7번에 니은 요거 형광펜 다 꺼놓고요.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같은 저당권. 그래서 같은 저당권에 한해서 같은 동그라미 저당권에 한해서 이게 무슨 저당이냐?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그럽니다. 8번에 대해서 다만 이 경우에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신 경우도 합병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병과 관련돼서 요거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과 관련돼서 84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4페이지 가니까 거기 2번이 있어요. 2번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가 나오네. 한 개. 자, 공동주택의 부지 60일 신청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11개와 관련돼서 11개 지목이 있네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래서 이때는 60일 신청,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겠죠. 자, 학교용지네요. 자,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자, 도로,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말장난을 많이 치는 게 요거 유지에다가 노란 걸로 딱 형광펜 쳐놓을까요? 자,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고. 그러면 요걸 만약에 까먹었을 때를 대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입니다.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 만약에 까먹었을 때 아마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 84페이지 2번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이렇게 딱 우리가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절로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마 합병에 대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거, 요 측면입니다. 아마 합병의 성립요건, 동일선과 집안의 연속선. 여역지 지역권에 대해서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성역지 지역권은 합병이 가능하다. 왜? 여역지 지역권은 반드시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우리 성역지와 관련돼서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부, 그렇죠. 그러면 등기원인 같은, 등기원인도 동일하고 접수번호도 동일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같은 저당권, 이게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으로서 합병, 동일한 저당권에 대해서 합병이 가능해요. 그래서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자, 합병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60일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없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분할 60일 합병 신청하여야 된다. 자,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그 다음에 11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와 관련돼서 특히 가로 4번의 처리 절차가 있죠. 합병의 경우 정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 없는 경계는 말소하고 면적을 합산한 되므로 합병 요건을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돼서는 지목 변경과 비슷한 의미, 똑같은 의미로 가져가죠. 합병과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 단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의미가 빠져요. 그래서 합병과 관련돼서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지목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했을 때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죠.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요 지적 공부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만 지목 변경이고,
자,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지목 설정의 원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 영속성의 원칙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입니다. 자, 영속성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잡종지라는 지목에다 규정해 놨다고 이미 배웠죠. 잡종지. 자, 그래서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 그럼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면서 바로 여기에서 연속성의 원칙이 파생된다라는 거. 자, 지목 변경입니다.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있어요. 자, 지목 변경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는 원칙이 있고요. 원칙. 따로 특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례. 자, 그러면 원칙과 특례에 있어서 원칙이야 뭐 우리가 당연히 알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특례가 뭐냐? 이 특례에 대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뭐예요? 형질이 변경됐다. 그래서 원칙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거는 국계법을 조심해야 돼. 국계법. 자, 국계법이 뭡니까? 간단하게 펼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하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국계법. 이건 산지관리법. 여기에 만약에 산지관리법이 나오게 되면 산지관리법입니다. 산지관리법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틀려요. 이때는 무슨 전환이 되죠? 바로 등록 전환이 됩니다. 자, 특례와 관련돼서는 뭐냐?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 가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85페이지 맨 위에 지목 변경이란.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자, 대상과 관련돼서 기업과 니은이 있네요.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다 형광펜 딱 쳐놓고 그걸 자, 산지관리법으로 나오면 등록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공사가 준공된 경우, 니은의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러면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는 원칙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거기 디귿에 대해서 특례, 그리고 디귿에 대해서는 별표 새겨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네 필지가 있어요. 여기가 대라는 게 있고요. 여기가 대가 있고, 여기가 자, 주유소 형지가 있고요. 여기가 대표적으로 공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자, 요 네 필지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게 되겠죠. 공사 준공 전에 자, 합병을 신청했어요. 그럼 합병을 신청하면 지목이 다르니까 합병이 불가능하겠죠. 이때는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 시행자 사업을 못 벌려요. 그러면 사업 시행 전에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요 주유소도 대로 바꿔주고요. 요것도 대로 바꿔줘.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그러면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걸 특례라고는 규정을 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 이거는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 3번의 신청과 관련돼서 60일.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특히 자, 가로 3번에 2번이 있어요. 2번에 대해서는 꼭 한번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전 상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 변경 자르고, 자, 전탁 가손 절대 농지가 되죠.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동그라미 쳐놓고, 특히 가로 3번의 2번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대표적으로 이제 신규 등록에 대해서 바꿔요. 등록 전환에 대해서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합병,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목 변경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딱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그러면 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여기 대해서 정론이 끝났으니까 좀 시간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최선을 다했으니까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